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요즘 셀트리온 그룹주의 주가 흐름을 보면 굉장히 지루하고 시장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장이 잘 갈 때는 어, 이제 가지 못하는 그런 디커플링 현상이 있고, 또 시장이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는, 그리고 반등을 해줄 때는 또 그 폭이 만족스럽지 못할 정도로만 아주 살짝만 그 반등이 있는 둥 없는 둥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가 좋다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이런 감정을 표출하기에는 그냥 지루한, 굉장히 재미없는 그런 구간을, 그것도 굉장히 길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각 그 세 종목이 좀 적게 빠진 거는 한 13에, 셀트리온이 한 10, 고가 대비 한 13% 정도 또 빠졌고, 조금 많이 빠진 게 거의 한 20% 가까이 지금 빠지는 상황인데, 그 고가 부분에 이제 물려 있는 이런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이제 손절을 해야 하나, 아니면 더 길게 가져가야 되나, 또는 뭐 물타기를 할까 하는 어떤 그 마음을 먹기에도 어떤 특징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갖고 있는, 그냥 홀딩하는 그런 구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물론 뒤에 이제 가을 되면 좀 잘 가겠지 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것 그대로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이 뭐 겹겹이 앞으로 쌓여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만 또 지금 주가가 가야 할 타이밍에 이 기대를 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기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또 오늘처럼 제약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조금 주춤거릴 때는 또 같이 못 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좀 허무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굉장히 좀 지루한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그 뭐 너무 관심을 집중해서 보지 마시고, 다른 이제 조금 물량을 줄여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탔다가, 요 최근에 뭐 반도체라든가 5G라든가 휴대폰 부품주라든가 지금 계속 그동안 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서 제약바이오주가 또 분명히 타이밍이 오긴 옵니다. 올 건데 아주 그 지루한 그런 상황을 맞고 있어서 일부 물량을 덜어서 다른 종목으로 이제 갈아탔다가 단기 매매를 거친 후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또 순환매가 올 때, 그때 이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런 지루하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좀 유용한 보조 지표인 볼린저 밴드를 좀 뒷부분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글쎄,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그 추세가 뚜렷할 때는 그냥 참고만 하면 좋을 그런 지표이긴 한데,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나름대로 좀 써먹을 만한 그런 보조지표인데다가 또 굉장히 그 쉽게 참고할 만한 그런 직관적인 지표여가지고, 제가 오늘은 한번 그 볼린저 밴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시장 종합 상황부터 좀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636종목이 오르고 218종목이 빠져서 1.3%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2,400포인트를 그냥 강력하게 돌파를 해냈고요. 코스닥은 859종목이 오르고 428종목이 빠져서 0.64% 올랐습니다. 물론 많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만, 이제 조금씩 900포인트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지금 미국 다우존스 보면은 0.48% 올랐고, S&P 500이 0.05%, 나스닥이 0.6%가 빠졌는데,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이 나스닥 지수의 그 등락이 최근에 계속 엇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미국의 이제 나스닥이 이제 오르냐 떨어지냐를 잘 보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코스피 많이 올랐습니다만 개인만 팔았고,
코스닥은 개인만 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 보면은 네이버, 셀트리온, 카카오 세 종목만 떨어졌고 나머지 종목들은 많이 이제 올랐고요.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2%대 좀 많이 올랐고 현대차는 거의 5% 가까운 급등을 보여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코스닥을 가보면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8% 빠졌죠. 아까 나스닥이 0.6% 빠졌죠. 그러니까 그 거의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9% 빠졌는데 지금 그 장외 시장에서 뭐 한 3, 4만 원대 거래가 되다가 상장 앞두고 기대감에 한 7만 원대까지 갔었죠. 그래서 8만 원대로 치솟았던 그 따상 이후 따상이었죠. 이후에 8만 원대까지 치솟은 그 지점에서는 조금 경계 심리가 나오는 게 뭐 너무나 당연하고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던 정도까지 이제 되돌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주가가 어떻게 갈지 좀 횡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외국인 기관이 가장 많이 매도한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이 카카오 게임즈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조금 갇히지 않을까 하는 또 우려도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2천만 주 넘게 거래가 됐죠. 대체로 많이 올랐는데 HLB가 또 5% 넘게 올랐고요. 또 제약이 2%대 빠졌고요. 상당히 이제 공방이 좀 많이 치열하게 전개된 상위주들은 그렇게 전개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 주들 또 굉장히 괜찮은 호재성 뉴스들이 좀 나왔는데요. 코로나19 신약 CTP59 강력한 중화항체 확인 이런 제목으로 최근에 이 황진중 기자라는 분이 쓴 기사가 셀트리온에 아주 그 도움이 될 만한 기사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용 항체 신약 후보물질 CTP59의 동물 임상 결과와 관련한 논문을 네이처 자매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등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연구진이 CTP59라고 하는 강력한 중화항체를 확인했다면서 이 코로나 치료를 위한 유망한 치료 후보 물질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지금 현재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동물 시험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서 여러 참여 연구진과 함께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제출을 했습니다. 오늘 이 논문이 게재될 경우 세계적으로 동물 실험 부문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서 권위를 획득할 수 있겠다. 이 CTP59라는 물질이요. 지금 현재 심사를 받고 있는 중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또 인도네시아 등에서 유행하고 있는 변이된 코로나19 바이러스 D614G 등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 대비해서 전염력이 10배 강하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그 슈퍼 전파자에 의해서 쉽게 옮길 수 있고 그렇지만 이 그 CTP59가 이제 이 그 D614G라는 변이체를 효과적으로 중화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능이 있었다는 거죠. 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효능뿐만 아니라 이제 안전성도 확인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렘데시비르보다 빠른 것으로 이제 이렇게 보였다는 얘기도 나와 있고요. 또 일상 결과가 이제 그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인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영국과 또 7개 국가에서 지금 긴급 이제 그 임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이 결과가 올해 연말까지 확보하는 것이 이제 목표라는 것. 그래서 연말쯤에 조건부 허가 등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최대한 빨리 환자들에게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글쎄요, 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만약에 등재가 된다면 또 한번 그 여러 가지 좀 호재 뉴스들이 좀 쏟아져 나올 텐데 문제는 주가하고 연결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청이 연내에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내년에는 백신을 확보할 그 목표를 세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코로나19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이제 질병관리청장인 정은경 청장이 이제 얘기를 했고, 현재 어, 그 9월 중에 항체 치료제 대량 생산 계획을 이미 밝혔는데, 정부가 지금 언급한 항체 치료제는 셀트리온이, 그리고 혈장 치료제는 녹십자가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오늘 또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셀트리온과 소액주주가 끈끈한 전우회를 만들어간 사연은 하는 또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 이제 앞에 부분을 좀 드러내고 맨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면, 셀트리온이 상장 이후에 분식회계설, 임상 실패설 등에 끊임없이 시달렸다. 그래서 서정진 회장이 해외로 도주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런 소식에는 늘 공매도가 따라붙었다. 2012년 4월에는 전체 거래량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35%까지 치솟았다. 급기야 2012년 11월에 서 회장이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기존 지분을 담보로 주식을 사들이기도 했다. 또 소액주주들도 같이 나섰다. 셀트리온 주주 모임 대표와 서 회장이 만나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주주들의 자발적인 모금 활동도 벌어졌고, 2016년에는 공매도에 대응하기 위한 인터넷 모금을 했는데 4,097명이 참여했다. 총 모금액이 2억 원에 달했고, 이 악성 공매도와의 전쟁을 위해 독립군이 군자금을 모으듯 모금 활동을 벌였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신문에 6차례에 걸쳐서 광고도 올렸고요. 자, 그래서 2017년에 이 소액 주주들의 노력이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점유율이 50%에 육박하면서 5,078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여기에 이 시기에 공매도에 대항했던 전우회가 한 차원 깊어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상 최고점 35만 원대에 근접한 한 29만 원에서 3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 아직도 셀트리온 주주들은 공매도와의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JP모건의 목표가 하향 리포트에 항의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4,000여 명이 서명을 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 같은 팬덤에 가까운 셀트리온과 소액주주의 관계가 시장에서 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은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내놓질 않아요. 지금 정도 가격에서 내놓겠습니까? 계속 또 셀트리온이 그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모멘텀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끊임없이 증명해 오고 있기 때문에, 뭐 급전이 필요한 분들, 또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일부 그 주주들을 빼고는 좀 상당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종목이기도 하고, 또 그런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굉장히 세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번 JP모건 같은 그런 사태가 딱 나왔을 때 그렇게 생각보다 크게 뭐 매물이 쏟아져 나오지 않아도 어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주가가 덜컥덜컥 주저앉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 반면에 반대로 올라갈 때는 또 작은 그 어떤 매수 세력에도 또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을 이 적절한 이제 이 호재가 나올 때마다 적절히 주가로 유입하는 그런 그 관련성을 보여주지는 이제 못했다. 그래서 좀 아쉽죠. 그렇지만 오늘 어쨌든 이 소액주주들 끈끈한 전후에 좀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옛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날 수 있는 그런 기사인데요. 어, 좀 길게 볼 때 좋게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주주들이 많고, 또 조금씩 조금씩 계속 사 모으는 그런 어떤 연금이나 적립식 투자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계속 장기 투자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악재처럼 이 투자자들이 그 세력이 투자하는 것을 좀 꺼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온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하고 셀트리온은 보합으로 시간의 거래를 마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합으로 그냥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시간의 거래도 재미없었죠. 셀트리온 제약 300원이 빠졌습니다. 0.25%가 빠졌는데요. 11만 8,9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수급 보면은 셀트리온
3거래일 동안 29만 8,500원을 유지하더니 오늘 0.84%가 빠졌습니다. 거래량은 절반으로 뚝 떨어졌죠. 50만 주대로 빠졌습니다. 개인만 7만 4천 주를 샀고 외국인과 기관은 한 4만 6, 7천 주 정도를 팔았습니다. 골고루 그냥 다 매도를 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진 않은데, 다만 그 오늘 셀트리온 이제 JP 모간이 매도 상위 창구 다섯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어, 뭐 본격적으로 던다기보다는 또 그렇게 보기에는 또 34,000주라는 그 매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그렇게 크게 무슨 의미를 둘 만하지는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헬스케어는 또 역시 거래량이 거의 한 3분의 1 가까이 줄면서 83만 주에 불과했고 99,200원, 딱 0.8% 빠졌죠. 개인이 12만 주를 샀고 외국인이 3만 8천 주, 기관이 9만 주를 덜었는데 금투가 잔뜩 덜었고요. 연기금은 오늘도 2만 3천 주를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난 한 달간의 누적 순매수가 개인이 154만 주 정도 되는데 연기금이 30만 주 넘게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기금이 매수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방도 다져주고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한번 이제 슈팅이 딱 나올 때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그 매수 주체가 어느 특정 주체가 딱 쌓여주면요, 갈 때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약은 오늘 역시 41만 주,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거래량이. 그죠? 4일 전에 비해서는 8분의 1로 줄었고요. 등락률 보면 2%, 2.5%, 2.05% 빠졌는데요. 제약은 개인도 7,000주 팔았고 기관도 2,000주를 팔았는데 외국인이 4,000주를 샀습니다. 그렇게 뭐 거래량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런 큰 의미가 있는 수치가 전 뭐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면 이제 횡보 세트론 상승하다가 횡보하다가 살짝 꺾여 내려오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29만 6천 원대라는 그 지점이 모두 그 이동 평균선을 모두 위에 둔 채 4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지루하면서 좀 횡보하는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는데, 글쎄 지금 이평선들이 이제 121선만 쭉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횡보가 조금만 더 길어지면 이제 이평선이 다 121선까지 다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벌써 121선과의 간격이 많이 좁혀졌습니다. 헬스케어도 지금 99,200원이면 이평선 4개가 다 머리 위에 있는데 121선이 99,900, 그러니까 96,000원 정도 되니까요. 지금 제가 계속 지금 최근에 그 횡보하는 구간에서 하방이 98,000원 정도, 97, 8,000원 정도 되니까 하방으로 내려갈 때 121선을 터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걸 탈피하려는 어떤 시도나 그런 특별한 계기가 보이지 않아서 상당히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약은 그래도 좀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다가 어저께, 그러니까 금요일 날 61선을 내주고 내려서 앉더니 오늘은 5일선도 내줬습니다. 그리고 11선, 21선을 아래에 두고 있는데 11만 9,200원짜리는 5일선 12만 500원, 60일선 12만 2천원짜리를 다 내준 상태고, 바로 아래쪽에 11선에 11만 7천원짜리도 좀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121선과의 간격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볼린저 밴드가요, 이렇게 6월 달에 상승할 때 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상승기나 하락기에는 그, 그 매매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보조지표입니다. 그런데 횡보를 할 때는 상당히 그 아주 유용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의 어떤 강도를 확인한다거나 또는 횡보할 때 짧은 그 반동, 그죠? 반동이죠. 상방과 하방을 잡을 때 상방에서 팔고 하방에서 살 수 있다면 횡보 구간에서도
꽤나 짭짤하게 그러니까 수익을 거둘 수가 있죠.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가 지금 흘러갈 때 상방과 하방을 대략 알지만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가겠지 하면서 팔기 어렵고 내려갈 때는 더 떨어지겠지 하면서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이제 그 매매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볼린저 밴드를 딱 보면요. 밴드의 상단에 붙었을 때 팔고 하단에 붙었을 때 사는 방식으로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매매를 이어가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그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볼린저 밴드를 해석할 때 이제 이 가운데 이 중앙선은 보시면은 왼쪽 위쪽에 중심선 20.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1선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21선이 상승 추세에 있으면 이 가운데 중앙선이 상승하고 21선이 하락하면 이 중앙선도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밴드의 폭이 이제 그 수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만 이제 어, 표준 편차 곱하기 2로 이렇게 벌어지고 그 오므라들고 이러는데 우리가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위아래가 폭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강도가 어떤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때 팍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팍 떨어지고 하면 이 간격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주 세 종목이 거의 다 제약이 약간 좀 그 벌어질랑 말랑 변동성이 약간 좀 커질랑 말랑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거의 변동성이 없이 재미가 굉장히 없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이럴 때 상방이 붙었을 때 그 상단 밴드에 주가가 붙었을 때 팔고 하단 밴드에 붙었을 때 사는 방식으로 매수 매도를 이어가면 어느 정도 어, 그, 뭐랄까요 단기 수익을 좀 거둘 수 있다. 셀트리온 지금 보시면 하방이 거의 지금 29만 한 4천원, 5천원 정도에서 하단 밴드가 구성되어 있고 상단 밴드는 31만 한 5천원에서 32만원 사이에 상단 밴드가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 7월 중순 이후에 7월 20일 날 최고치에 붙을 때 상단 밴드에 붙었죠. 그때 매도하고 그다음에 7월 말 8월 초에 하단 밴드에 붙었을 때 매수하고 다시 상단 밴드에 붙었을 때 8월 말에 매도하고 하단 밴드에 붙었을 때 9월 초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 폭이 너무 좁아버리면 이제 그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지면 팔고 사고 하는 그 간격이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좀 성향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야말로 최근에 이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한다면 상당히 그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단 밴드에 6월 말에 있었던 고가의 상단 밴드에서 팔고 하단 밴드에 7월 말에 다시 사고 8월 초중순에 이 상단 밴드 붙었을 때 팔고 9월 초에 다시 사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100% 신뢰한다기보다는 그 횡보할 때 조금 일부 이제 뭐 100% 사고 100% 팔고 이러지 마시고 이제 일부를 덜어서 이제 조금 단기 비중 조절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은 좀 유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약은 이제 이 볼린저 밴드의 폭이 굉장히 좁아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그리고 상단 밴드에 붙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를 활용할 때 조금 헷갈릴 수 있었습니다만 이 9월 중순 이후에 이 폭이 이제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가격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올랐다가 내렸다가 뭐 윗골이 많이 달고 아랫골이 많이 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볼린저 밴드의 폭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제약의 좀 고무적인 것은 가운데에 이 중심선이 9월 이제 둘째 주 들어서면서 상단으로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21선이 상방으로 고개를 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에 상단에 붙었을 때 팔고 하단에 붙었을 때 사는 그런 방식으로 단기적으로 좀 조절을 하기에는 굉장히 유용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볼린저 밴드는 가장 장점, 최고 장점이라고 하면 초보자도 쉽게 보면서 따라할 수 있게 직관적이라는 거죠. 그 의미를 뭐 들여다보고 해석하고 무슨 수학적인 의미를 찾고 이런 것보다는 어, 그냥 직관적으로 쫓아서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좀 하기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추세가 막 폭이 벌어지고 이럴 때는 조금 볼린저 밴드를 추종하는 그 자금을 줄여야 됩니다. 음, 그거는 이제 상단에 붙었을 때 팔았을 때 계속 찢으면서 계속 간격 벌리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대차 대조가 아니라 대차 거래표를 보니까 그 셀트리온은 새로 체결된 양이 11만 7천 주 정도 되는데 상환량이 5만 8천 주 정도라서 한 5만 9천 주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7만 주가 체결되고 27만 한 7천여 주가 상환돼서 7만 5천 주가 줄었고요. 그리고 제약은 3,900주가 체결되고 4만 4천여 주가 상환돼서 한 4만 주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셀트리온에 대한 조금 그 경계는 좀 있을 수 있고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갖고 있는 것 같고 헬스케어와 제약은 여전히 나쁘지 않게 보고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특히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 나스닥 상황에 따라서 반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너무 이제 그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하방으로 내려가면서도 어느 일정 수준에서는 그더 많이 내려가지 않는 그러니까 하방을 굉장히 지지를 받는 그런 그러니까 아까 볼린저 밴드로 따졌을 때 하단 밴드 부근에서 지지가 뚜렷한 물론 상단 밴드 부근에서 저항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안타깝지만 특히 하단 밴드에서 지지가 뚜렷하다는 것은 그 이상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하단 밴드 부분에서는 이제 매수를 해도 괜찮다는 그런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대차거래상 보면은 헬스케어와 제약의 경우에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앞으로의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좀 지루하지만 이 구간만 잘 견디고 나면 주가가 이제 잘 갈 타이밍이 이제 머지않아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순환매 장세 속에서 최근 반도체와 5G와 휴대폰 부품주와 이런 그동안에 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바짝 이제 끌어올리고 나면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카카오 등등의 이제 이 인터넷 종목들이 그 언택트주들이 다시 한번 또 갈 타이밍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힘든 구간이라는 거를 다 인지를 하고 다 알고 계시지만 이제 이 구간을 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좀 힘을 보태면서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